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고 이유 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없고 감정을 상하게 한 기억도 없는데 이상하게 대화가 줄어들고 만남이 끊깁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쁜가 보다, 상황이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다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관계가 끊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로 남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인간관계는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땐 일로도 모임으로도 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얽혀 지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축소되고 남는 사람은 점점 적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관계까지 끊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커다란 외로움이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조차 조용히 물러나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말없이 멀어지는 관계 속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주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고집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의 방식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내 방식이 옳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조언을 가장한 지적을 하게 되고 걱정을 핑계로 간섭을 하게 되며 과거의 경험을 지나치게 들먹이며 현재를 판단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저 잘해주고 싶었고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거리감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말을 줄이게 되고 만남을 피하게 되고 조용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절은 시끄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단지 조금씩 말을 줄이고 눈을 피하고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예전엔 그렇게 안 했잖아. 왜 요즘엔 연락이 없지? 라고 생각할 때 이미 상대는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대놓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만큼 우리는 더 자주 놓치고 더 쉽게 관계를 잃게 됩니다. 조용한 단절은 그래서 더 아프고 더 길게 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게 있나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잘못은 크고 명확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소한 말투, 반복되는 잔소리, 상대의 말을 끊는 버릇,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태도 같은 것들이 오랜 시간 쌓이며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의 관계는 상처받고 있었고 그 결과가 바로 조용한 이별로 돌아온 것입니다. 관계는 소란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침묵 속에서 서서히 멀어지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거리감이 결국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멀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나 지인과의 대화 중 그건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뭘 알아. 요즘 사람들은 안 그래 같은 말이 반복될 때 상대는 말없이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점점 대화가 불편해지고 나중에는 연락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의 표정이 단조로워지고 전화가 오지 않으며 문자도 형식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서 이미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 중년 남성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릴 땐 엄마가 뭐든 다 해주고 좋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엄마랑 대화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뭐 하나 물어봐도 늘 잔소리처럼 끝나니까요. 결국 제가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됐어요.
이 사례는 부모 자식 관계뿐 아니라 친구, 형제, 이웃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듣는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말하는 사람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했던 말이 상대에겐 통제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조용한 단절의 첫걸음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과거 중심의 대화입니다. 내가 너 나이 그땐 다 그렇게 살았어. 요즘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말들은 과거의 경험을 앞세워 현재를 판단하는 말버릇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존중보다 불편함을 안겨줍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그저 겪은 것을 나누고자 했지만 듣는 이는 또 그 얘기야? 왜 자꾸 나를 비교하지? 라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반복될수록 감정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결국 말이 끊기고 관계도 끊깁니다. 무심한 지적도 조용한 거리감을 만듭니다. 그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 그 일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했잖아. 같은 말은, 표현은 간단해도 상대에게는 비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했지만 상대는 자신의 선택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상실감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말은 조언이 아니라 간섭으로 여겨지고 결국 사람들은 피하게 됩니다. 말은 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 쓰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천천히, 그러나 깊이 다치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런 단절은 대부분 말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굳이 불편함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대화를 줄이고 거리를 두며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몰라 더 당황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거리감, 설명하지 않는 이별, 그것이 조용한 단절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들의 뒷모습만 보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했던 걸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시간이 지나도 곁에 사람이 남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뭔가를 베푸는 것도 아닌데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편안함입니다. 함께 있어도 부담이 없고 대화해도 마음이 상하지 않으며 조용히 옆에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가진 건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습관과 배려, 깊은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맞장구를 자연스럽게 치고 판단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로 이기려 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으며 상대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때론 그럴 수 있겠네. 그 마음 이해라는 짧은 말이 긴 설명보다 더 깊은 공감을 줍니다. 그런 말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함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결국 이런 태도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바탕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합니다.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니야가 아니라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네라고 말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신뢰를 쌓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말하지만 정작 상대가 원하는 건 해결책보다 감정의 수용입니다. 조언은 타이밍과 방식이 맞아야 의미가 있고 공감은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허용해주는 사람을 기억하고 다시 찾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자기 말보다 상대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을 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떤 기분일까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적을 줄이고
비교나 비하의 표현을 조심하며 과거 이야기를 줄이고 현재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작은 배려가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는 것이 편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말 한마디의 차이가 관계의 온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침묵의 미덕을 압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조용히 기다리고 누군가 힘들어할 땐 말보다는 옆에 있어주는 쪽을 선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마음은 깊어져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시끄럽게 다가가고 바쁘게 훈수 두는 관계는 금세 피로해지고 맙니다. 반면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들의 곁에 머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말의 방향을 상대에게 향하게 하고 내 태도의 중심을 배려해 두는 것. 그 변화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조용히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래 곁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이며 그것을 따뜻하게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어른입니다. 어떤 관계는 아무 말 없이 끝나버립니다.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기고 만나던 자리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단절의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를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답은 오지 않고 남는 건 허전함과 서운함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스스로를 위축시키게 만듭니다. 이런 조용한 이별은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유를 들은 적도 없는데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한 어르신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의 관계가 갑자기 끊겼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통화했고 자주 만나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 먼저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다툼도 없었고 언짢은 이야기를 한 기억도 없었기에 더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결국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나 보다라는 생각만 남은 채 관계는 끝났습니다. 그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이유라도 알았으면 마음이 이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았을 거예요. 관계가 끊기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책하거나 억울함에 빠집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 사람이 너무 예민한 거야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너무 무심했나 말을 좀 더 조심할 거리라는 후회가 섞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관계는 돌아오지 않고 남는 것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뿐입니다. 이런 감정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끊긴 이후 감정을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관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정리한다는 것은 상대를 탓하지도 나만을 탓하지도 않는 연습입니다. 관계는 언제든 끝날 수 있고 그 이유는 때로 서로가 모르게 쌓인 피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반복된 말습관, 무심했던 반응, 혹은 지나친 관심이 상대에겐 무게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느껴져도 상대는 다르게 느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성찰입니다. 감정을 정리한다는 건 이 모든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뒤에 가장 중요한 건 다음 관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는데 감정을 다 쓰기보다는 내 말과 태도를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듬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탓하며 무너지지 않는 일입니다. 모든 관계는 쌍방입니다. 내가 부족했다면 채우고
상대가 과했다면 내려놓고 무엇보다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내가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이 조용한 이별을 지혜롭게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멀어집니다. 조용한 단절은 언제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자주 우리의 말과 태도, 감정의 결에 숨어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일수록 침묵으로 마음을 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혼란스럽고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단절을 마주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원망도 자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금 내 삶과 관계를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기회로 삼는 일입니다. 관계는 지키는 것이고 그 지혜는 지금부터 다시 배워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끝까지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도 늘 잘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말에 상처가 없으며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을 적게 해도 신뢰를 주고 의견이 달라도 불편하지 않으며 때로는 말없이 함께 있어도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멀어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은 능력도 매력도 아닌 태도에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 단절을 탓하기 전에 내 말의 습관, 반응의 방식, 감정의 표현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했던 말이 의도는 선했지만 표현이 서툴렀는지, 나의 관심이 사실은 간섭처럼 느껴지지 않았는지, 함께 있는 동안 내 말보다 상대의 기분을 더 살폈는지를 천천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은 다음 관계를 더 단단히 지킬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사람을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조심스럽고 정직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고 내가 기억하지 못한 순간의 표정이 상대에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지나가지만 감정은 남습니다. 그래서 말은 줄이고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가는 태도가 결국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침묵 속의 따뜻함, 말 없는 배려, 그리고 마음이 느껴지는 존재. 그것이 사람들이 끝까지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게 관계가 조용히 끊기고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연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오늘 내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말이 되기를, 내 태도가 누군가의 상처를 덜어주는 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노력 없이 지속되지 않고 태도 없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어른이야말로 진짜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